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 강의 시작이네요. 예, 기출 분석. 책이 너무 늦게 나왔죠? 네. 네, 책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원래 지난주 초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사정상 너무 늦게 나와서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할 거예요. 네, 하나하나씩. 예.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이제 초수를 기준으로 진행할 거예요. 왜냐, 좀 차근차근 나갈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부분에서 이제 초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오늘 이제 다 책을 받으셨을 텐데, 책을 좀 쭉 한번 살펴보셨어요? 책을 쫙 살펴봤으면 책의 구성이나 이런 걸 보시고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책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제 과정 중에, 강의 과정 중에 이제 책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욕심을 다 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파트 3개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그죠?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는데, 저희가 이제 강의 중에 소화할 것은 주로 파트 1이 소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은 기출문제 2011년부터 17년까지 기출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2011년 이전부터서는 개별적으로 보셔도 좋은데, 사실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에 나와 있는 5개년 정도, 최소 5개년 정도를 보시고 그러한 평가의 방향이라든가 형식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17년까지 이제 파트 1의 기출 문항이 실려져 있고요. 각각의 연도별 기출 문항 옆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워크시트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각각 항목에 대한 워크시트. 그래서 실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풀어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출문항 분석과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확장할 부분들이 있으면 확장하고, 이제 그 기출문항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 리스트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만든 키카드 안에 없는 용어면 다시 이제 에딩을 하시고요. 그죠? 있는 용어면 그 키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연도별 기출 문제에 각 문항에 대한 워크시트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트 1을 위주로 저희가 이제 5, 6월 강의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뭡니까? 이 파트 1의 기출 문항 분석을 토대로 해서 토픽을 조금 정리해 놨어요. 그쵸? 그 토픽은 1월부터 4월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키 컨셉 위주로 제시된 내용들도 있고요. 포더 스터디 같은 데 보면은 그 토픽에 대한 추가 자료예요. 아티클이나 이러한 부분들 추가 자료가 좀 들어가 있어서 스터디 안에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거나, 읽어보면 충분합니다. 예, 읽어보시도록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은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객관식 유형이잖아요. 지금 서답형 유형인데, 객관식 유형에 대한 문제를 서답형으로 조금 변형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그대로 개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키 컨셉을 잡아보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하고 논술형은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 리스트라든가 또는 이제 스트래티지를 조금 각 문항마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possible answer에 가까운 답안으로 가이드를 이제 제공하면서 프랙티스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파트 2와 파트 3는 여러분이 이제 스터디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파트 1만, 그리고 파트 2나 파트 3까지 다 진행하지 않더라도 5, 6월 강좌 동안 파트 1만이라도 다 소화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2018년 시험은 사실상 1월부터서 4월까지 기본 강의와 그다음에 5, 6월 기출문제 강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상반기의 그러한 과정이 하반기의 과정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강좌가 특히 초수일 경우에는 쉬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죠? 예, 기출문제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바로 기출문제 풀어도 될까? 기출문항을 풀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5, 6월 강좌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정리 측면 안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2주 집중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1, 2주 동안은 1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매일 공부를 하라고 하셨죠. 그죠? 예,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키 컨셉이라든가 키 텀이라든가 이게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요일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요일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제 요일별로 공부할 때 하루의 공부량을 일주일치로 나눠가지고 매일 보도록 해서 이전에 어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오늘 볼 내용들을 가고 수요일일 경우에는 월화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수요일 내용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쌓아나가도록 하는 공부 방식이 적합했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 기본에 대한 틀이 받쳐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단기 집중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매핑이나 키카드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3, 4주 때는 뭐 이제 문학이나 일반 영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그 매핑하고 키카드만 이용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포션을 낮추고 그 이제 3, 4주에 있었던 공부에 또 집중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5, 6월은 효과적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 해를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1, 2주 동안은 이제 적어도 3회, 4회까지는 진행할 거잖아요. 그죠? 객관식 문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 차에 한 개년 정도가 이제 충분히 나갈 수가 있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상 뭐 연례 문항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논술형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주 차에 한 해를 한 개년을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2주까지 딱 끝나게 되면은 적어도 3개년 정도, 4개년 뭐 중반까지 이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연도별로 토픽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토픽에 대한 frequency, 그죠? 빈번하게 나오는 토픽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방향을 잡는 데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가 이제 3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하고 따라와야 될 부분들이 파트 1에 그죠?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리뷰하고 프리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파트 1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201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이 없어? 책 하나 갖고 와. 연구실에 있는 책. 그래서 2011년도 이제 기출문제 보면 15번에 보시면 그죠? 예, 15번 문항에 2011년도 15번 문항이 이제 교육론 문항으로 시작이 되는데 30쪽에 뒷페이지 넘기면 문항 분석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오늘은 뭐 책을 바로 당일날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문제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2011년도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시면 옆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문항 분석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충실히 따라오세요. 그리고 문제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집에 가서 리뷰하면서 워크시트를 채워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워크시트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워크시트에 대한 모범 답안이 들어가 있어요.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뒤에 있는 모범 답안 워크시트 이상에 대한 정보들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같이 리뷰하실 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공부는 제가 이제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문제 안에서 그죠? 예, 그런 분석들을 해드릴 거예요. 문항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리면 오늘 집에 가서 하실 것은 또는 이제 오늘 스터디가 있으면 스터디 내에서 할 것은 뒤에 워크시트를 채워가지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리뷰로 이제 그 2011년도를 갖다가 그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2012년도는 그 2011년도의 워크시트과 함께 2012년도는 집에서 풀어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은 첫날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요? 2011년은 리뷰 위주로 해요. 그죠? 리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012년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프리뷰하고 리뷰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 후에 이것은 강의 전에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프리뷰에서 해가지고 올 것은 일단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각 문항에 대한 문제 풀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각 문항에 대한 문제 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뒤에 있는 모범답안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문항을 토대로 해서 워크시트를 작성해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작성을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작성 범주도 우리가 지난번에 수준별 학습 했었죠. 수준별 학습 부분에서 플렉서블 타스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플렉서블 타스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학생들의 프로피션스 레벨에 따라서 그죠? 또는 학생들의 날리지 레벨에 따라서 그죠? 가능한 범주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주. 그래도 기준을 해야죠. 선생님이 그냥 너희들의 자율권에 맡기겠어라고 해서 플렉서블 타스크를 주면은 아니 난 못하니까 안 하겠어.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obligatory.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 영역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들의 그러한 실력과 그러한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make sentence를 10문항을 했다. 그럼 3문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7문항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5문항을 해도 되고 7문항을 해도 되고 10문항을 다 할 수 있으면 10문항을 다 해도 되는 게 플렉서블 타스크죠. 그죠? 워크시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뷰 안에서는. 그죠? 프리뷰 안에서는 포커스. 자, 이 문항을 보고 나서 이 문항에 대한 실제 의도가 무엇일 것인가. 한 줄로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 뭐 두세 줄로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 왜 이런 걸 시키느냐? 문항의 의도. 그래야지만 실제 2018년 문항을 봤을 때 정확하게 그러한 키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이 어떤 의도로, 예를 들어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다 하면은 교재 분석을 왜 하고 있느냐?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재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그 문항 전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단순히 문제만 풀고 답만 알고 넘어가는 게 기출문제의 분석 아니에요. 그건 기출문제 풀기죠. 분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항을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 문항에 대한 구성과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난리지 범위와 그리고 이러한 문항이 새로운 문항으로 이제 발전할 때 어떠한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예측을 하는 게 기출문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2018년에는 그럼 어떤 토픽이 그죠? 또는 이제 그 토픽 안에서 어떠한 그 디테일이 또는 이제 서브토픽들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까지 프로젝션, 예측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7, 8월과 9, 10월의 공부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잡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문제를 쭉 풀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또 과제를 드릴 건데 이제 연도가 이제 그 1주차, 2주차 수업이 끝나면 이제 4개년 반 정도가 됐으면 그 토픽별로 분류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연도별로 토픽이 반복적으로, 그죠? 출제가 된 토픽들이 있고, 경련으로 출제가 된 토픽이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토픽 프라이어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매년 나오는 토픽들은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럼 그거를 7, 8월에 우선적으로 공부해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1월부터 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넓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7, 8월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전 시험에 가깝게 토픽에 대한 부분, 프랙티컬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는 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앞으로 7, 8월, 9, 10월에 대한 그 여러분의 공부 방향과 수험 전략에 굉장한 많은 영향과 지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강의는 제가 백날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지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이 강의는 여러분의 참여와 여러분의 적극성에 따라서 그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경론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depends on you죠. 난 me예요. 그죠?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지 문항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플렉서블 타스크로 일단 문제를 풀었으면 두 번째 워크시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complete, 그죠? 예, 채워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 포커스, 의도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좀 채워보시도록 한다라던가 또는 이제 문항 분석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뭐 특징이라든가 그 과업이 나왔으면 과업에 대한 특징을 그 주어진 문제 안에서 찾아서 좀 써보도록 한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시고 못 채우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 대신 뭘 채워갖고 오시면 돼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은 워크시트 중에서 뭐예요? 키워드 리스트. 이거는 찾을 수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키워드 리스트는 다 채워갖고 와야 돼. 근데 이 키워드 리스트는 전부 다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개인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건 생소한데 이건 꼭 알아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겠는데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키워드 리스트를 그 항목에서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이제 그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토픽과 관련된 키워드 리스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거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리스트는 다 틀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출문제의 문항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기입형에 대한 준비들도 이 키워드 리스트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교육론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잡아 나가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워크시트를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기본에 대한 정리를 했지만 미싱 갭이 있을 거예요.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교육론이 조금 더 탄탄해져. 교육론이 이렇게 5, 6월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교육론 문제는 18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 안에서만 출제가 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죠? 7, 8월이나 9, 10월에는 조금 여러분이 그 영역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영어학에 좀 투자를 하신다라던가 원래 7, 8월 넘어서는 일반 영어는 이제 문제만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조금 더 일반 영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라던가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을 7, 8월과 9, 10월로 이제 전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5, 6월 안에 교육론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죠? 빨리 끝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프리뷰할 때는 이런 문제 풀기, 그 다음에 워크시트 중에서 키워드 리스트는 반드시 작성을 하고 나머지 뭐 포커스라든가 그 과업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는 어떻게? 노트 한 권을 만들어야 돼. 그죠? 노트 한 권은 이게 뭐 단권화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의 문항 분석용 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그지? 토픽을 정해. 우리 뭐 토픽을 여러분이 뽑아낼 수 없으면 그냥 빌드업에 있는 토픽으로 정하셔도 돼요. 그죠? 토픽을 쭉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연도에서 이제 해당되는 토픽들을 그 토픽 밑에다 붙여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각자 준비하는 거니까 이 복사를 해가지고서 토픽별로 분류하는 건 스터디 안에서 하셔도 돼요.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자르면 한 번씩만 잘라도 되잖아. 다 모여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여러분이 했던 워크शी트 말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모범 답안 이외에 있는 정보들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의 워크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항에 대한 부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토픽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1월부터 4월까지의 그 내용 정리가 그죠? 예, 정확하게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그런 토픽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 컨텐츠 벌리디티가 굉장히 높은 형태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트를 한 걸 만들어서 토픽별로 분류를 하고 토픽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여러분의 your own 워크시트를 만들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포커스나 이런 건 다 빼더라도 난 키워드 리스트만 가지고 집중을 하겠다. 그럼 키워드 리스트만 옆에다 만드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출문제에 보면은 프랙티컬 데이터 안에서 줄 수 있는 교육론에 대한 난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놔두고 그것은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라던가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프리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 문제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는 거고 리뷰는 수업을 듣고 나서 조금 더 그죠? 빌드업을 시켜 나가서 그다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반복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5, 6월 과정만 조금 힘들어도 좀 타이트하게 그죠? 예, 진행을 이 2주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형태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죠? 키워드 리스트가 더 중요하고 이렇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념 위주의 설명들이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4년부터서는 서답형이잖아, 그렇지? 서답형 같은 경우에 뭐까지가 들어가야 되냐면 how to write, 그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는 서답형은 사실 긴 형태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을 때 들어가야 할 키 프레이즈, 키 센텐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배열하고 배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안에서 7, 8월 문제풀이라든가 9, 10월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이제 간략하게 기입형에 대한 그러한 전략들, 서술형에 대한 전략들, 논술형에 대한 전략들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잡아가는 시간들이 또 기출문제 분석의 시간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서 그 서술형과 논술형은요. 2011년도에 객관식 때도 논술형은 있지만 이제 서술형과 논술형은 무조건 리뷰를 할 때요. 리라이팅이 필수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노트 한 권 안에서 토픽별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워크시트 쓰고 그다음에 1번 그죠? 2번 리뷰에서는 3번 했을 때 서술형과 그죠? 예. 논술형은 수업 시간에 그죠? 다뤄진 내용대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리라이팅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리라이팅 안에서 그러한 토픽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 6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들을 프리뷰와 리뷰의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타임 컨슈밍이에요. 그죠? 시간에 대한 허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가장 적합한 공부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여러분의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2달 강의라고 하는 것들 항상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대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아예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날 공부했던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체크가 많이 된 거, 내가 이제 바람직한 부분들에 desired outcome에 포커스가 맞춰서 체크가 많이 되는 걸 보면 그거 자체가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그 self reliance라든가 이제 self confidence가 높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여러분의 그 스스로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011년도 기출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15번 보면은 뭡니까? 토픽이? 입에다 반창고 붙이고 왔어? 우리는 상호작용 수업을 지향한다니까. 교실에 가서도. 그죠? 물으면 좀 대답을 해줘. 누가 틀리고 맞고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을 해줘. 토픽이 뭐예요? 그죠?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 또는 텍스트북 어댑테이션. 토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키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 나와요. 그죠?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북 안에서 그죠?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이 텍스트북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상세 항목대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텍스트북 어댑테이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 텍스트북이 그죠? suitable,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평가를 해요. 상세 항목들, 컨텐츠 측면, 액티비티 측면, 랭귀지 측면, 그죠? 뭐 이러한 부분 또는 레벨, differentiated instruction. 우리 학생들이 이제 믹스 레벨이야. 그죠? 수준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각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항목 중에서 poor,
그죠? 점수가 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필요한 자료를 좀 더 에딩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딜리팅, 빼버리거나 언어적 측면 안에서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면 심플리파잉을 하거나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의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각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집에서 풀 때도 막 첫 번부터 읽어. Below is part of coursebook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보시고 아 이게 토픽이 뭐지? 그리고 그 토픽에 대한 홀 픽처를 그려보고 이러한 시도를 왜 하는 건지 그죠? 실제 프랙티컬 클래스룸 안에서 왜 이러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상기를 시키시고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장기 기억화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유의미하게 컨텍스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북 이밸루에이션과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15분 문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북 이밸루에이션이다 뭐 이렇게 첫 줄 중간에 나와 있죠. 두 명의 선생님이 이제 한 권의 텍스트북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선생님. 두 선생님에 대한. 왜 동일하지 않을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관적인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다 그죠?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것이고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고 나쁨이 갈리는 것들은 사실상 그죠?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쪽 오른쪽에 보시면 They want to prepare extra teaching materials for only those category. 그죠? 이 범주 안에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좀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책에 없는 부분, 두 선생님 다 문제가 있다. 그죠?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티처 A와 티처 B 봤을 때 그럼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점수가 1점부터 3점이죠? 그죠? 푸어에서 엑설런트니까 푸어만 되어 있는 문항들만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푸어가 되어 있는 문항들은 뭡니까? 첫 번째, 그 vocabulary exercise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vocabulary exercise 어떤 vocabulary exercise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vocabulary에 대한 이제 in context, 컨텍스트 안에서 vocabulary meaning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인지, 아니면 그 vocabulary에 prefix라든가 suffix를 줘가지고서 word formation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문항을 읽을 때 그냥 이것만 읽고 덜렁 딱 하고 기계적으로 답을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확장을 시키라는 게 여러분이 배웠던 거. vocabulary exercise, teaching vocabulary도 배웠잖아. 여러 가지. 그죠? 어휘 활동들을 배웠잖아. 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휘의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확장에 대한 지식, 확장적인 지식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활용하도록 하는 거, 워드 웹이라든가 이런 부분 워드 어소시에이션 타스크, 이런 타스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부족할 것인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활동이 부족해? 두 번째 오른쪽에 보니까 next to each other, 서로 같이 쓰이는 어휘. 그죠? 서로 같이 쓰인다는 건 병치어 뭘 얘기하는 거죠? 콜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콜로케이션에 대한 어휘 활동을 했지만 우리가 이미 워드 포메이션이라든가 워드 웹이라든가 이런 어휘 지도 활동을 했으니까 나중에 어휘 지도 활동으로 워드 웹이라든가 워드 포메이션이 나왔을 때 그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같이 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션 액티비티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여기는. 그럼 그거를 채워야겠지, 더. 그지? 네. 그 활동들이 이제 그 엑스트라 티칭 머티리얼을 주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1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뭐죠? 두 번째 항목이죠? 두 번째 항목은 뭡니까? New grammar item introduced in context. 그죠? 새로운 문법적인 요소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문맥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grammar in context. 그죠? 문맥적인 문법 지도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안 되어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grammar in context라고 하는 것은 문법에 대한 부분들 accuracy를 길러 나가도록 하는데 어떠한 접근에서 accuracy를 길러 나가도록 한다는 얘기야? focus on form approach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grammar in context, 문맥 안에서 그죠? 그 문법에 대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는 대표적인 grammar 테크닉이 뭐가 있었어요? 또 대답 안 한다. input enhancement, 그죠? info flooding,
authentic 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에 대한 부분들을 주잖아. 그치? 그죠? 또는 이제 CR 타스크도 example을 토대로 해서 문맥 안에서 그 문법에 대한 차이를 보도록 하는 거. focus on form approach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둘러대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지 이런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죠? 예, 리콜 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한 문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몇 개의 대한 문항들을 같이 우리가, 그죠? 준비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번 체크되어 있는 게 뭡니까? 1. 점수 1점으로 체크되는 거, poor. 5번이네요. Is there any attempt to match language style to social situation이에요. 그죠? 코리안 랭귀지와 그죠? 예, 그 잉글리시 랭귀지에 대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실라브 타임이다, 스트레스 타임이다 이렇게 발음적인 요소도 있지만 언어 표현에 있어서 랭귀지 스타일을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것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에이지,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언어적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그런데 그 영어권에서는 뭡니까? 에이지보다는 뭐예요? 소셜 컨텍스트. 그죠? 예, 상대와의 소셜 릴레이션십이 어느 정도냐. 그죠? 예, 어색한 사이냐, 아주 친근한 사이냐에 따라서 랭귀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따른 랭귀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제 소셜 릴레이션십이 좀 가깝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랭귀지, 스피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formal. 그죠? 예, 포멀러티가 좀 세겠죠. 그죠?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뭐 might 뭐 이런 식으로 m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명령문으로 한다라던가. 그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죠? 이런 게 바로 스피치 스타일이고 랭귀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맞는 랭귀지 스타일이 적절하게 충분히 제공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공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포멀 스피치 스타일이라든가 인포멀 스피치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이제 푸어 마크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죠? 추가 엑스트라 이제 티칭 머티리얼을 준비해서 주시면 되겠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그래서 potential extra teaching material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A가 뭡니까? sets of a formal speech와 a conversation between friends.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런 대화. 그래서 적절한 랭귀지 유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항목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5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스피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다이얼로그 안에서 이러한 포멀리티 그렇죠? 다이얼로그 안에서 각각 대화 담화자들이 쓰는 익스프레션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인 형태로 흐르는 경우를 갖다가 이제 포멀리티 안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멀리티는 포멀과 인포멀에 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죠? 포멀과 인포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치?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있어서의 대화라든가, 뭐, 친분이 뭐 있겠어요? 서로가 낯선 사람인 거죠. 그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대화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와 엄마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익스프레션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버케블러리라든가, 그죠? 본인들이 이제 표현하는 스트럭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포멀리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멀리티에 대한 부분에 이제 스피치 스타일의 형태로는 이렇게 닥터와 페이션트 또는 비즈니스 그죠? 예, 트랜잭션, 그죠? 사업상 업무를 통해서 대화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컨설테이티브. 아마 뭐 PLLT에서 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컨설테이티브 이제 스피치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컨설테이티브 스피치 스타일.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알아만 주세요. 컨설테이티브 스피치. 그래서 굉장히 케어풀리하게 어휘를 선정하고 구조도 굉장히 이제 포멀하게 진행하는 것이 컨설테이티브 스피치 스타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직장의 동료, 이미 이제 친숙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깝진 않아. 그냥 직장의 동료야. 그 다음에 one of them, 그 반 친구 중에 한 명이야. 아주 나한테 close friends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멀리티가 조금 이제 풀어진 상태인 거겠죠. 중간 정도에 오는 거야. 그죠? 예. 소셜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죠? 어느 정도. 그죠? 예. moderate. 그죠? 예. 중간 정도의 포멀리티가 있는 형태. 그런 것을 casual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casual speech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엄마와 아들. loved one.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귓속말을 한다라던가. 이렇게 서로 애교질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그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아주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똑같은 그죠? 어디가 아파? 오오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해요. 그죠? 오오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아파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저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의성어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키 익스프레션과 스트럭처 뭐 이러한 차이가 좀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인포멀하게 하는 거죠. intimate. 아주 친근한. intimate. 스피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그 컨텍스트, 소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대화 담화자가 누구냐, 그들의 관계가 어떠냐,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소셜 컨텍스트, 소셜 시츄에이션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컨설테이티브 스피치 스타일, 그죠? 또는 이제 캐주얼 스피치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인티메이트 스피치 스타일, 이러한 스타일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포멀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피치 스타일에 대한 용어로 또 같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리지스터가 있어요. 리지스터. 그죠?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 발화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 봤을 때는 스피치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는 게 레지스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스피치 스타일 또는 이제 랭귀지 스타일과 이제 차이를 두고 이제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표현으로는 뭐냐면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만약 기입형에 나온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용어인데 기입형에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레지스터에 대한 용어를 쓸 때 그러니까 이런 포멀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언어 스타일은 스피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피치 스타일 세 개를 보여주면서 이 스피치 스타일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건 포멀리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레지스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occupational 또는 뭡니까? 소셜 그룹. 대화 담화자들이 어떤 소셜 그룹에 속해 있느냐, 어떤 직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 동일한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경우는 레지스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의사들끼리 대화는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라든가 일반인 사람의 대화 좀 다르잖아. 전문적인 그러한 의학 용어라든가 이런 걸 막 섞죠. 환자 있으면 더 그런다. 걔들은 그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아는 척하면 저도 이제 견디지 못하죠. 막 아는 척을 해요. 그래도 제가 아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학 용어라도 뭐 이러면 어떻게 하시냐며 그쪽 일을 하시냐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직업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담화들을 발화역을 얘기했을 때 레지스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어플레인 파일럿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기 계기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직업군을 살펴볼 수 있는 발화역에 대한 커멘트가 나와 있다. 그럼 레지스터 써주시면 돼요. 그때는 스피치 스타일이라든가 포멀리티 쓰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랭귀지 스타일이 보여주는 자료들이 added, 첨부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worksheet to facilitate word memorization using mnemonic device. 그죠? 기억 장치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그 어휘를 그죠?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시트들이 첨가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 vocabulary activity가 필요하다. 이게 4였어요, 점수. 어떤 액티비티가 필요하냐? Prompt the use of appropriate words in context through collocation. collocation을 토대로 해서 맥락 안에서 적절한 어휘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휘 활동들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collocation 정확하게 나왔죠. 그죠?
C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D. Listening material in which people interact in different variety of English.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듣기 자료를 첨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야? 월드 잉글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영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월드 잉글리시라고 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인터내셔널 랭귀지죠. 그죠? 국제 언어야. 그래서 꼭 네이티브끼리만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넌 네이티브들끼리 사용하는데 국적이 달라. 그러면 이제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의사소통 목적으로 영어에 대한 학습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배경 안에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자료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꼭 미국 쪽의 그러한 네이티브 스피커들에 대한 담화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영국 쪽, 호주 쪽, 그 다음에 또는 심지어 싱가포르, 그죠? 예, 이러한 세컨 랭귀지 그 시츄에이션에 있는 컨텍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영어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지만 보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나갈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티칭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 중에 바로 월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서 교재 분석 안에서는. 그죠? 예. 랭귀지 버라이티에 대한 부분, 잉글리시 버라이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첨부해 주자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The D도 out. 2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hentic stories in which the target grammatical forms are used. 그죠?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적인 요소가 사용된 authentic story를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grammar in context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material evaluation 또는 이제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을 토대로 해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활동들은 A, C, E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는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워크시트에 대한 부분들, 포커스에 대한 부분들, 이제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을 왜 하고 있는지,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을 왜 하고 있는지를 포커스에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이템 어널리시스로 콜로케이션, 그라마인, 컨텍스트를 각각 점수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푸어면 푸어, 엑설런트면 엑설런트,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푸어에 있는 부분이 콜로케이션, 그라마인, 컨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그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지 앞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북 어댑테이션에서 서술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엑스트라 머티리얼을 이제 더 제공해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솔루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워드 리스트로 콜로케이션이 뭘 나타내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16번. 이렇게 하니 언제 14문항을 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첫 해는 조금 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프리뷰를 어떻게 해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첫 시간에는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 형태가 첫 번째는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의 형태로 이제 교과서에 대한 세부 항목이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는 문항으로 나왔으면 두 번째 이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의 폼이에요. 그죠? 두 선생님에 대한 teacher's perspective 또는 이제 belief 또는 principle을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거기 안에서 이제 이론적인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문항이 출제되곤 합니다. 영어 수업에 대한 두 선생님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관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correct statement를 골라서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토픽을 보면요. 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영어 수업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들이 이제 토픽으로 저희가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teacher A가 보시면 My students tend to transfer the forms and meanings of their native language to English both productively and receptively.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야? 모국어가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영향을 줘, 안 줘? 준다란 얘기예요. 모국어의 영향에 의해서 영어 학습에 대한 그죠? 예, 그 뭐 긍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부정적인 측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인 거죠?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그 토픽에 대한 부분은 language analysis 측면 안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국어 때문에 말썽이야 이렇게 이제 티처 A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좀 보시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where the two language differ 두 언어가 차이가 날수록 negative transfer will result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키텀이 negative transfer of native language into English language. 그죠? 모국어에 대한 영어의 그 부정적인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student make errors due to 줄구십시오. 가장 키텀인 거죠. L1 interferenc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contextual analysis hypothesis를 바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ecide on what to teach in my English class after identifying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grammatical points between their native language and English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죠? 실제 어떻게 해요? 먼저 가르치기 전에 두 언어에 대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그죠? 먼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롱 버전이죠. 컨텍스트 어널리시스 하이포테시스 중에 스트롱 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에 적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티처 B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I think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rote learning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붙이시면 되겠죠? 예, TOV. Isolated unit of grammar 문법을 따로따로 떼서 하나씩 기계적인 학습을 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Not very helpful for communicative language use. So,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with the unit of language above the sentence level, above the sentence level에 underline 하셔야겠죠. 어떻게 해요? above the sentence level이라고 하는 것은 supra sentential level, discourse level이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문법을 가르치겠다라고 한다면 디스코스 레벨 안에서 이제 해당 타겟 그라마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예, 요렇게 이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줄건 그 다음 줄 student centered learning material.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머티리얼을 나는 준비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다음 줄 to comprehend and produce grammar point in context. 문맥 안에서 그죠? 문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어.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 줄 중간에 to develop their ability to use the forms appropriately for particular situation. 그래서 그 타겟 폼에 맞는 특정한 상황에 적절하게 그 타겟 폼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티처 B의 선생님에 대한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은 문법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문법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Focus on form제예요? Focus on form이에요? Focus on form approach죠. 그죠? 이렇게 문항별로 Focus on form approach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Focus on form approach. 작년에 나왔잖아요. Focus on form. 기출문제만 보면 충분히. 그죠? 예,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하면. 그죠? 저희가 실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어요. 교육론은. 좋습니다. 그래서 토픽이 랭귀지 어널리시스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이제 그래서 티처 A 같은 경우에는 behaviorism, 그죠? 행동주의 접근법 안에서의 언어 분석 방법인 contextual analysis hypothesis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 외의 언어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cognitivism 안에서는 그죠? error analysis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nstructivism,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의 언어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해요?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티처 B는 실질적으로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한 배경으로서 물론 이제 미닝이 아니라 폼에 대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스코스 레벨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디스코스 레벨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의 그런 코헤전과 코헤런스뿐만 아니라 grammatical points, grammar points라고 하는 것들도 다마 안에서 학습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grammar in context 안에서 authentic 그런 텍스트, 디스코스 레벨 안에서 타겟 그러니까 타겟 폼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과업이 input enhancement, input flood, 그죠?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correct statement 한번 골라봅니다. 자, teacher A의 관점에 따르면 is 더 쉬워 for native English speaker가 독일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쉽습니까?
그죠? 유사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죠? 더 쉽고, 차이가 나면 차이 날수록 더 어렵다고 했죠? 영어와 한국어가 더 차이가 나요. 그럼 더 어려워야지 더 쉽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ncorrect statement이에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acher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the same rule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gardless of their first language. 모국어와 상관없이 이 언어 습득에 대한 과정은 동일하다고 봅니까? 아니죠.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regardless가 아니라 regard 한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 선생님은요, most of her student grammatical errors are intralingual error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두 언어 사이의 간섭현상이니까 interlingual error라고 바꾸셔야 돼요. 키워드 리스트에 interlingual error. 그죠?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interference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풀어보니까 객관식이 더 쉬운 것 같죠? 그때 객관식 시험 때는 객관식이 어렵다고 난리였어.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이 스테이트먼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teacher B의 생각으로는 learning acquisition of grammar라고 하는 것은 depends on formal instruction and controlled practice에 달려있다라고 봅니까? 아니죠. 이거는 transitional way죠. focus on forms approach의 특징이에요. 4번은. 5번. B 선생님은 contextualized language use facilitate grammar acquisi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grammar in context가 contextualized language use의 의미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 보세요. 집에 가서 할 거 랭귀지 어널리시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포커스는 티처 A가 이제 언어학습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 티처 B가 언어학습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어널리시스에서 티처 A는 뭘 나타내고 티처 B는 뭘 나타내고 그라마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각각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지, 오류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액티비티 타입은 그럼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작년에도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죠? 그러면 교사의 역할, 컨트롤러라든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작년 논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토픽이 뭐예요? 딱 보더라도 또 입 다물고 있다. 네. 리딩이죠, 리딩. 그죠? How to teach reading skill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는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뽑아주겠다 하면은 서로가 발표하려고 하겠죠? 그죠? 응? 그럴 거야. 내가 오늘서부터 기도해야지. 네. 좋습니다. 자, 자꾸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예,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 자꾸 정리하도록 하는 거, 표현하도록 하는 거, 그 익숙도를 높여야 됩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teaching, reading skill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읽기 수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읽기 수업의 한 부분을 떼왔어요. 그쵸? 근데 이 읽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같은 줄 3-part framework이에요. 그쵸? 컨스트럭티비즘 안에서의 리셉티브 스킬은 항상 3파트로 진행이 돼요. 리스닝이나 리딩이나. 그죠? 어떻게? pre-reading, pre-listening, while reading, while listening. 그 다음에 post-reading, post listening. 그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 보시면 reading passage about 300 words. 300자 정도 되는 읽기 자료를, 그죠? 주제는, 그죠? 토픽이 boys adventure예요. 그죠? adventure.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스토리의 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어요, 선생님이. 그죠? 왜 의도적으로 삭제했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그 끝을 구성하도록 하려고. 그죠? how to construct. 그러면 텍스트를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단락과 연계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텍스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스코스 컴피던스에서 얘기했죠. 뭐죠? 그 텍스트 안에서의 코이전과 코이런스에 대한 요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텍스트의 구성인 cohesive and coherent 텍스트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기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도 인터미디어 레벨 이상의 수업에서 가능한 겁니다. 텍스트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re-reading, while reading, post-reading으로 진행됐어요. pre-reading 활동 한번 볼까요? 일단은 중간에 2분간의 잉글리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죠. 근데 이런 잉글리시 비디오 클립은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리딩 패시지와 관련돼 있어요. 그럼 아직 읽기 전에 리딩 패시지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해 줌으로써 리딩에 대한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액티베이션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 클립에 대한 묻고 대답하는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준비 작업이 뭡니까? Find previously learned discourse marker를 in the passage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패시지에 대한 전반적인 리딩 컴프레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시지에 제시되고 있는 디스코스 마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죠? however는 언제 쓰이고, 그죠? 예, in conclusion은 언제 쓰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therefore는 언제 쓰이고, 이런 걸 배웠어. 그래서 그 텍스트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준비 작업으로 나올까? 본 리딩 활동에 대한 파이널 골, 디자이어드 아웃컴이 뭐예요? 엔딩을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계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스코스 마커가 중요한 거예요, 되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디스코스 마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죠?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활동은 2분간의 비디오 클립으로 준 거고요. 컨텐츠 스키마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링귀스틱 포멀 스키마타에 대한 준비는 이렇게 디스코스 마커를 패스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형태의 활동으로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스키마타와 이제 포멀 스키마타에 대한 한 부분으로 링귀스틱 스키마타로 디스코스 마커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비 작업 안에서 이게 찾아보는 활동은 리딩에 나와 있는 모든 언어적 요소를 다 읽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디스코스 마커만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디스코스 마커만. 많은 정보 중에서 특정한 것만 찾아보도록 하죠. 이와 같은 전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캐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 활동 안에서 다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 액티비티를 갔어요. 그렇게 준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학생들한테 have students first read a story by themselves. 그죠? 인디비주얼 리딩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사일런트 리딩인 거죠. 혼자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다 읽은 내용들을 가지고 complete the story in pairs. 짝끼리 그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읽기는 하지만 혼자서 쓰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죠? 같이 collaboration. 그죠? 협력해서, 그죠?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in pairs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predicting the ending based on the storyline.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될 것 같으니? 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해서 써보도록 하는 겁니다. predicting인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write down in about 50 words, 한 50자 내외로, 그죠? 그래서, 이제, while they carry out the task on their own, 그 과비, 이제, 그 진행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탁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요. walk around the classroom. 그죠? 교실을 돌아다녀서 뭡니까? 학생들한테 잘했어. 이 부분 이렇게 할까? 뭐 피드백을 주거나 또는 서제스천을 주거나 그죠? 또는 랭귀지 헬프. 학생들이 이제 라이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언어적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 잘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죠. 이때 교사의 역할은 뭡니까? 학생들이 페어워크를 했을 때 교사 역할은 facilitator와 resource person, resource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 안에서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50자로 엔딩을 다 썼겠죠?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시켜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인트레스팅 엔딩, 오픈 엔디드잖아.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 학생들의 개개인의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담화적 상황 안에서의 글을 써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활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전체적인 이 읽기 수업을 이제 보자고 한다면은 그죠? 러너 센터드로 진행된 읽기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준비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그런 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퍼실리테이터와 리소스 퍼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리딩 수업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 not a correct statement. 그죠? 정확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라는 얘기죠. 첫 번째 한번 봅니다. 학생들은 cooperative learning skill을 그죠?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pair work. 그죠? pair work에서. 두 번째, 교사는요. the role of facilitator와 resource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어디서요? 그렇죠. circulate 해가지고서 offering 피드백을 하거나 서지스천을 주는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서술형으로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수업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거에 대한 evidence를 찾아줘라.
라고 하면은 그게 서술형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모르는구나. 네,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서답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술형이. 그죠? 그럼 어떻게 교사의 역할을 facilitator와 resource의 역할로 써주시는 겁니다. 또는 resource person이라고 써줘요. 그 근거는 어떻게 해요? circulate, 그죠? offering feedback, 그죠? 또는 suggestion 이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수업은 학생들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하나 더 차이를 준다고 한다면 굳이 뭐 그렇게 차이를 주진 않지만 혹시나 몰라서 왜 여긴 스케마틱 날리지가 아니고 백그라운드 날리지라고 했을까? 이 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이 활동 안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your adventure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주 재밌었던 모험담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해 보자 라고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니까 학생들의 경험 안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그냥 스케마틱 날리지죠. 백그라운드 날리지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정보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리딩 패스지에 관련된 뭘 주는 겁니까? 네, 비디오 클립을 주는 거예요. 2분간에. 그쵸? 선생님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줘서 이 리딩 패스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주도록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굳이 스케마틱 날리지라고 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날리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용어적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번째, student are asked to determine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합니까? 이 수업에서는? 아니죠. 자율적인 엔딩이니까. 오픈 엔디드잖아요. 아웃컴이. 그래서 4번은 incorrect statement예요. 5번. 자, 학생들은요, 이 리딩 수업 안에서 스캐닝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프리액티비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을 리뷰로 맞추시면 됩니다. 프리리딩 액티비티 안에서 퍼포즈 이제 지향시키고자 하는 형태의 리딩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액티비티 안에서 있는 내용들, 교사의 역할 이런 거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others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노트를 한 권 썼을 경우에 그냥 리딩에 대한 매핑을 그려도 좋고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리딩의 요소 중에서 쭉 한번 날 정리를 하겠다 하면은 컴프렌딩 프로세스는 바텀업과 탑다운이 있고, 그죠? 리딩 타입의 형태는 인텐시브 리딩과 익스텐시브 리딩이 있고, 인텐시브는 뭐고 익스텐시브는 무엇이다. 구조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항목들만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수업 안에서 리딩 컴프렌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리터럴이 있고, 뭐 인퍼렌셜이 있고, 크리티컬 컴프렌션 레벨이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others라고 하는 것은 이 토픽과 관련된, 그죠? 예, 서브 토픽들, 이제 서브 항목들,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리스트 꾸미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면은 이제 문법 지도네요. 액티비티 A가 있고 액티비티 B가 있습니다. 그죠? 예, 두 가지 활동을 보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토픽이 뭐겠습니까? 문법 지도겠죠? How to teach grammar. 이 토픽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법 지도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을 가르치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포커스 온 폼 어프로치인지, 포커스 온 폼즈 어프로치인지, 또 문법 지도에 대한 접근법으로는 인덕티브인지, 디덕티브인지, 그죠? 예, 이렇게 그러한 문법 지도에 대한 접근법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문법 지도에서 얻게 되는 지식들의 형태, explicit linguistic knowledge인지, implicit linguistic knowledge인지, 그죠? declarative 이제 knowledge인지, personal knowledge인지 이러한 개념들을 같이, 그죠? 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액티비티 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A를 보시면 chang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and change your answers with your partner. Then explain to your partner the grammatical rules you applied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change the sentence, 그죠? 예, 문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그죠? 예, 센텐스를 줬죠. 그죠? 그래서 1번을 준 거예요.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처럼 바꾸도록 돼 있는 거야. 이와 같이 change the sentens와 같은 학습 활동을 우리 뭐라고 해요? transformation 드릴이에요. transformation 드릴.
transformation. 그죠? 오디오 링괄 메소드의 패턴 드릴 중에 한 형태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드릴. 트랜스포메이션은 뭡니까? 문장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question을 statement로, statement를 question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예. 또는 이제 statement를 imperative. 그죠? 예. 그 명령문의 형태로 이렇게 바꾼다라던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transformation tre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문장을 바꾸긴 하는데 실제 이제 전체적인 형태, 스트럭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tense, 시제를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형을 주는 거예요. 현재 완료에서 과거 시제로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 문제 안에서 그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걸로 이제 연습을 시켜 나가 프랙티스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 센텐스를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룰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룰 프레젠테이션이 이미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보고 그 룰 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그와 같이 똑같은 형태로 그러한 이제 그 문장에 대한 변화를 주도록 하는 형태의 기계적인 학습으로 이제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디덕티브 어프로치 형태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바꾸라고 그랬어. 그쵸? 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드릴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 그죠? 실제 이제, 그 문장을 다 인디비주얼하게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너와, 그죠? 예, 답을 비교해보고, 이제 어떤 의도로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룰을 이제, 자기가 적용한 룰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pply the rule이라고 하는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activity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문법 지도 안에서 이제 2016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 문법 지도는 디덕티브가 있고, 그죠? 예.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디덕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디덕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그죠? 프로시저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일단, 룰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룰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룰 익스플레네이션. 그죠? 규칙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apply the rule. 또는 뭡니까? practice the rule.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디덕티브의 전형적인 형태의 procedure, step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반면에 인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죠. present examples. 그죠? containing the target form. target form을 포함하고 있는 example을 먼저 제시해줘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example을 토대로, through example. example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rule discovery. 또는 discover the rule, work out the rule, figure out the rule. 그죠? 예,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야. by themselves, 학생 스스로가.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문법에 대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주어진 A의 활동은 뭘 보여주는 거야? 뭐만 보여주고 있어? 요걸 보여주는 거야. 본격적으로 apply the rule.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는 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그젠플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딱 하나. 그죠? 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먼저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박스 안에서 보여주거나 이그젠플로 보여주거나 그 규칙만 딱 뽑아서 보여주거나. 빌더 1에 보면은 디덕티브 어프로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이 소유격에 대한 표현들 나왔을 때 I는 my로, you는 your로, 그죠? they는 their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그러한 예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내에서 소유격을 써보도록 하는 apply the rule, practice the rule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덕티브 어프로치 안에서, A는 디덕티브 어프로치 안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학습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에 있어서의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타겟 폼인, 그죠? 예, present perfect과 그 다음에 이제 past tense에 대한 부분들을 directly하게 explain, linguistic knowledge로 길러 나가도록 하는 형태로 활동들이 제시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nductive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activity P처럼 이제 짝끼리, 그죠? 예. 다음에 컨버세이션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보고 focus on the parts in italic, 그죠? 이탈릭 채로 쓰여져 있는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서, 그죠? 예. 읽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erson A와 person B가 말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이탈릭 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타겟 폼에 대한 디퍼런스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What person A says, what person B says야. 그거 뭐야? meaning based라는 얘기인 거죠.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각각 person A와 person B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래서 그 meaning을 말하고 싶어서 어떠한 폼에 대한 difference,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meaning first, form second 이란 얘기야. 이 말 자체가. 이해하시겠어요? communication first, form second 이란 얘기인 거예요. 전형적인 focus on form approach의 입장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디렉션 부분 안에서도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문법에 대한 지도에 대한 방향,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짝끼리 언제, 그죠? 예. present perfect을 쓰고 언제, 그죠? 그 past tense를 쓰는지, 이제 폼에 대한 차이를 이제 서로 나눠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 안에서 meaning base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조금 더 long-term memory, 그죠? 장기 기억화되는 meaningful, contextualize 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문법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ctivity B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input, enhancement 형태의 학습 활동으로 거기 안에서의 타겟 폼에 대한 그죠? difference,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기 때문에 CR 타스크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액티비티 A와 B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correct 스테이트먼트를 골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So both activity combine formal instruction on the target forms와 and their communicative use에 대한 혼합으로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 좀 해줘봐. 플리즈. 틀리죠? 그죠? A는 formal instruction이 맞아요. transformation 툴이니까 형식적으로. 그죠? 현재 완료와 이제 과거 시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그것에 대한 applied rule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communicative use라고 하는 건 authentic data 안에서 타겟 폼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타겟 폼이 맥락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ommunicative use에 해당되는 것은 B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형태의 그 문법에 대한 학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줘야지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activity A는요, on promoting immediate gains in implicit knowledge of grammar future. 문법에 대한 요소들을 갖다가 묵시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까? implicit knowledge에 언더라인을 했어요. implicit knowledge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문법적인 지식이에요? 내추럴 커뮤니케이션이죠. 내추럴 커뮤니케이션이잖아. explicit linguistic knowledge와 implicit linguistic knowledge를 얻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formal instruction은 explicit linguistic knowledge. 그죠? natural communication은 implicit linguistic knowledge죠. 홀딱 다 까먹었지, 여러분. 빌드 1에서 배워서. 그치? 왜? 어떻게 알 수 있어? explicit linguistic knowledge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 크라시엔이 말하고 있는 learned knowledge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implicit linguistic knowledge는 크라시엔이 말하고 있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 acquired knowledge야. 그럼 하나 더 건너면, 그렇다고 한다면 explicit linguistic knowledge는 learned knowledge와 같으니까 learned knowledge는 어떻게 키워진다고 그랬어? formal instruction에서. implicit linguistic knowledge는 acquired knowledge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acquired knowledge는 어떻게 키워진다고 그랬어? natural communication. 근데 이건 natural communication은 안 돼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explicit linguistic knowledge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객관식에서는 그냥 답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correct 하면 왜 correct 한지 그 이유를 찾고요. 그 다음에 incorrect 하면 왜 incorrect 한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서답형의 evidence예요.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찾고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A는요. Discourse level analysis of target structure for their use in context. 그렇습니까? 아니죠. 문장별로 나오잖아. 디스코스 레벨이 아니라 수프라 센텐셜 레벨이라면 적어도 두 문장 이상의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문자를 시제만 다르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스코스 레벨이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센텐스 레벨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센텐스 레벨. 그죠? 4번 봅니다. 액티비티 B는요. Encourage student to approach the target grammar point deductively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example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inductivelly예요. deductivelly는 A에 해당되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액티비티 B는 raise student awareness of target form에 대한 의식을 높여나가는 거야. 뭘 통해서? meaning focus input을 통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person A가 말하는 내용, B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 그게 meaning focus야. 그치? meaning based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의미적인 차이에 따라서 form에 대한 difference가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인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문항 분석에 대한 부분 액티비티 타입을 갖다가 각각 분류를 해서 접근법에 대한 차이, 그죠? 예, 활동에 대한 차이,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19번. 네, 10분 쉬었다 갈까요? 네, 대답이 거침없이. 네, 좀 쉬었다 지나가겠습니다.